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지목하고 이 같은 무기들로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군사위는 첨부한 설명서에서 국제 안보 환경을 기술하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 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협력 관계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사위는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과 일치해야 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면서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 사령관은 사령부의 전략과 운용 방안 등이 마련되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인 불량 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나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만이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해법이라고 앵커스 킹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킹 의원은 최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국의 핵정책 관련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는 나라로 분명히 불량 국가 범주에 속하는 국가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축소하는 데 대해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이지만 이것이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만약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용이한 상황에 이를 수만 있다면 일정 수준의 비핵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매우 훌륭하다면서 이 같은 보고서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외교정책의 인권을 중심에 두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하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 지명자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던 훌륭한 보고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 개혁을 돕고 2014년 북한 인권 보고서와 같이 훌륭한 보고서가 더 많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as an extraordinary documentation of the horrific abuses in DPRK. And my goal would be not only to help reform the membership, which I understand is a priority also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also to work with the council so that it has stronger, better membership and they can produce more reports like that DPRK report.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이고 원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미국은 동맹, 우호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인권 유린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문제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 COI 보고서 발표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매우 유용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인권이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정부 기구가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전 세계 주요 중국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열어 중국의 유엔 난민 협약 이행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오는 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21일 공개된 서한은 시 주석이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난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겪어 탈출하는데 북송되면 고문과 감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담을 갖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탈북 난민이 송환될 경우 박해 위험이 있어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필요로 입국한 불법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이런 중국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 워싱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 뒤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쇼티 의장은 탈북 난민 위기와 관련해 지금은 가장 전략적인 시기라면서 중국에 수감 중인 수백 명의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feel is that this is a very unique opportunity because we have a situation because of COVID where North Korea is not accepting refugees back. And that basically buys us time to engage with China to allow them to come to South Korea. 쇼티 의장은 또 탈북 난민 구출의 날 시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며 바뀌지 않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하는 건 절망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from evidence from people that we have given hope. I know that I have heard from refugees that contemplated suicide. But when they found out that people were protesting for their safety, they realized they weren't alone. 숄트 의장은 이것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며 국제사회가 탈북 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미 한일 3국 외교수장이 회동을 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서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은 물론 공동가치에 기반한 미한일 3국 협력이 국제적 범위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외교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3국 간 소통을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